댓글이야말로 일반 시청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언론사는 명예훼손이 아니다. 누구인지 특정이 되지 않았다. 우리는 충분한 취재를 통해서 진실한 것으로 믿었다. 이 세 가지를 주로 많이 주장을 합니다. 명예훼손이 아닐 수가 있나요? 언론사들은 우리는 드라이하게 기사를 냈다라는 표현들을 쓰시더라고요. 아마 몸이 건조하다, 객관적인 걸 보도했다 이런 말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보도를 했다. 즉, 모 지휘관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고 있다라는 걸 보도한 거다. 모 사단장이 접대 의혹을 받고 수사 중에 있다라는 객관적인 사실만 보도한 거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법원이 보는 건 또 저희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입장에서 주장을 해야 할 것은 기사의 객관적인 내용이 아니라 일반 독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이 더 중요해요. 이 전체적인 인상은 인터넷 게시물도 똑같이 적용이 돼요. 단순히 문구 하나하나를 분석할 것이 아니라 게시물의 전체적인 취지, 사용된 말투, 그리고 그 게시물이 배경이 된 사회적인 흐름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시물에서 공동 저자 A가 아닌 B가 95% 이상 혼자 집필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어요. 객관적인 사실만 보면 B가 이 공동 저자에서 기여도가 높다라는 거지만 법원은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 게시물의 주된 내용은 공동 저자 A는 거의 집필을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A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다. 특히 보도 내용이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인 피의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에 일반 독자들은 언론기관의 건의가 있기 때문에 보도 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수사 중이라는 보도 그 자체만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걸 법원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받는 인상이 어떠한가가 쟁점인데요. 기사 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인상이 이렇다라고 저도 주장을 하고 상대방 언론사도 주장을 했어요. 근데 결국 제가 그걸 어떻게 해결을 했냐면 저도 그렇고 상대방 변호사도 그렇고 내용 하나하나를 두고 이것이 전체적인 인상이 어떻다라고 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이 기사, 이 보도 내용의 댓글을 캡처한 것을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시청자들이, 일반 국민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증명을 할 것이라고 제출을 했어요. 이 댓글의 내용들이 다 악플이었거든요. 댓글이야말로 일반 시청자가 받는 전체적인 인상을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정말 충분히 조사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 부분이 언론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언론사가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걸 증명을 해야 하는데 과연 적절하고도 충분한 조사를 다 했는지가 핵심이죠. 다른 신문사의 기사 내용을 그대로 따라 쓴 건 안 돼요.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문서를 그대로 열람한 것만으로는 안 돼요. 적어도 수사기관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을 하거나 언론 보도의 대상이 되는 상대방에게도 진위 여부를 충분히 확인을 해야 한다는 거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론사가 우리는 사실만 보도했다라고 하더라도 저희는 일반 대중의 입장에서 그 기사를 보고 받는 인상을 입증을 해야 해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댓글을 확보를 해두는 겁니다. 결국 언론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의 승패는 언론사가 얼마나 성실하게 취재 의무를 다했는지, 그리고 일반 독자가 받는 인상이 과연 가치 중립적인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범죄자라고 인상을 받고 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하셔야 할 부분이에요. 만약 이런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URL을 포함해서 기사 전문을 스크린 캡처 또는 인쇄를 해두시고요. 댓글도 모두 캡처를 해두세요. 그리고 기사가 얼마나 공유가 됐는지, 얼마나 좋아요가 눌려졌는지, 얼마나 조회됐는지도 저장을 해두세요.